자, 이제 2교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조금 지우고요. 자, 이제는 이제 행정법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행정법 과목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개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본격적인 공부가 될 거니까 집중 빡 하시고 이거 잘 적으면서 따라오시기 바래요. 자, 행정법 공부의 출발점이다. 이제 자, 우리는 이제 행정법 개관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행정법 출발할 때 과연 행정이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정립된 관점이에요. 역사적으로. 예전의 시대 한번 봅시다. 예전에는 왕이 있었죠. 왕이 곧 국가다. 라고 한 뭐 루이 14세, 뭐 16세 뭐 이럴 때도 있었죠. 그리고 왕 밑에 이제 백성들이 있었어요. 왕 밑에 백성, 신민이라고 하는데 뭐 신하된 백성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곧 국가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냥 뺏겨가는 거죠. 그래서 왕이 백성들로부터 기본적으로 노동력 그리고 돈 이런 걸 마음대로 징발해가고 이제 이러던 시절이었죠. 근데 이 백성들이 이제 계몽이 되면서 똑똑해졌어요. 똑똑해졌어.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점점 이제 고도화되면서 자본가가 생겨났어요. 자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백성들 이제 뭐 계급은 백성이지만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국가한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왕한테. 처음엔 이런 식이었어요. 야, 왕 가져가는 거 좋은데 나으리 뭐 이렇게 했겠죠? 가져가시는 건 좋은데 좀 정해놓고 가져가라. 멋대로 가져가지 말고 이러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왕의 힘이 세가지고 왕이 막 찍어 누르고 뒤질라고 막 하다가 이제는 얘네들이 돈도 많아. 그리고 웬만큼 이빨 털어서는 이제 속지도 않아 똑똑해가지고 그러니까 씨 알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래. 규칙 정해진 데 따라서 내가 가져갈게. 이제는 몇 월 며칠 날 얼마 가져가고 몇 월 며칠 얼마 가져가게. 야, 이거 됐지? 저거는 쓰니까 됐지? 이제 이게 최초의 근대화된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법은 있었죠. 인류가 같이 모여 살면서 뭐 함무라비 법정권 몇천 년 됐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것도 법이지만 이렇게 근대화된 이 시민이 이제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만든 이제 그런 규율에 자기가 구속당하는 이제 요런 시스템의 근대화된 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요런 것들이 생기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들의 힘이 점점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민 대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왕이 또 이제 왕의 힘은 이제 상대적으로 쪼그라들었겠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과연 요 정해진 대로 왕이 잘 뜯어가는가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잖아요. 제3의 기관. 그게 바로 법원의 시초였어요. 이 법원들은 그래서 최초에 자, 왕 있죠, 백성 있죠, 중간에 누구 있어요? 귀족들이 여기를 맡았어요. 귀족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또 군주의 권력이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의회가 됐고요. 이게 법원이 된 거예요. 이게 법원. 그러니까 여기 의회, 이거는 입법부가 된 거고, 이제 이게 사법부가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왕과 백성의 이런 단순한 구도에서 현대는 어떻게 됐냐면은 요거 그림 또 다 그려놓으세요. 자,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이 자신의 권한을 줘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거예요. 그게 의회입니다. 의회. 이거를 입법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입법부. 그러면은 요 국민 대표자가 구성된 의회에서 법이란 걸 만들어요. 법, 법. 그러면은 이제 이 법에 따라서 이제 정부 예전에 왕이 이제 이렇게 쪼그라든 거예요. 이걸 이제 행정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 행정부가 이 법을 국민에게 집행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과연 이 법을 제대로 잘 집행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 이제 이게 사법부가 되겠죠? 사법부.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이 이거 제대로 지킨 건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이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보세요. 요 단에서 요렇게 중간 단으로 보면은 국가 권력이 세 부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단으로 보면은 이게 삼권 분립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결국 법이 국가 맨 위에 있잖아요. 국가 권력보다 법이 맨 위에 있어서 법에 따라서 국가가 통치된다. 요거 중심으로 보면 이게 이제 법치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법치주의, 법에 의한 통치. 그런 다음에 또 보면은 결국 출발점은 국민이잖아요. 국민. 국민으로부터 요렇게 법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요거 측면에서 보면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자, 민주주의 빨리 설명드릴게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 되는 사상을 말하는데 국민이 주인이 되려면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주인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잖아요. 그 바로 의사결정 권한을 말해요. 의사결정 권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주인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의사결정 권한을 왕이 아니라 국민에게 주고. 근데 국민이 직접 행사한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대표자를 뽑아서 그 대표자들이 이렇게 국가를 돌리는 거. 그거를 이제 간접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도 취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근대 국가는 이제 요런 틀을 갖게 되고 대한민국도 요 틀 하에서 움직이고 있죠. 필기 조금 보완해 드리자면 요렇게 권한을 주는 걸 수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의회에서 법을 만드는 거 이걸 제정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법을 행정부가 국민에게 법을 집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원은 국민이 청구하면은 법을 판단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 그림 기가 막히게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거. 그러니까 요거 잘 공부를 하세요. 자, 여기서 그래서 또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자기 통치의 원리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자기 통치 원리. 자,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범은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에서 만든 그런 이제 법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여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논의로 돌아와 봐가지고 우리 출발점이 뭐였어? 결국 행정이 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뭐냐면은 이제 의회에서 하는 거 빼고 법원에서 하는 거 빼고 나머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정의하는 게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행정 그러면 되게 조그말 것 같잖아요. 근데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입법부에서 하는 거 요만큼, 법원에서 하는 거 요만큼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국세청에서 세금 부과하는 거, 병무청에서 우리 뭐 병력 징발하는 거, 뭐 이게 병력 동원하는 거, 뭐 경찰청에서 질서 유지하는 거, 각종의 시군구 뭐 이런 구청에서 이제 그런 행정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행정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대한민국의 지금 법 단위로만 현행 법이 1000개가 넘어요. 근데 그 1000개 중에서 90% 이상이 행정법이거든요. 뭐 세법, 병역법, 뭐 5만 법들 다 행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죽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어, 우리 행정법 총론에서 공부하는 거는 이 수많은 행정법을 관통하는 이론이나 원리를 배우는 거고 이제 개별적인 행정법 세부 조문들을 막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외우고 그런 게 아니라 법리 뭐 어디서나 적용되는 어떤 뭐 경찰 행정 영역이든 국세 행정 영역이든 뭐 병무 행정 영역이든 다 지켜야 되는 뭐 원칙, 비례 원칙 뭐 이제 이런 걸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기본 원리 규정한 조문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공부해 봐야 됩니다. 자, 쭉쭉 가보도록 하죠. 이제 우리가 또 볼 거는 뭐냐? 행정작용을 봐야 돼. 행정작용. 행정작용은 자, 행정행위가 있고 그리고 그 외.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행정행위가 뭐냐라는 건 이거는 비교적으로 이게 비교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로 자, 입법부가 하는 주된 작용. 전부 다가 아니라 주된 작용을 요거를 입법행위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법부가 하는 국회가 하는 주된 작용이 뭡니까? 싸우는 거, 디스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된 작용은 법 만드는 거, 제정. 그래서 입법행위 쉬워요. 법 만드는 거 하면 되지.
자, 그다음에 사법부의 주된 작용 생각해 봅시다. 법원에서 하는 주된 작용. 뭐 법원에서 하는 거 뭐 있을까요? 뭐 수수료를 뗀다, 뭐 갑질한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주된 거는 이제 뭐 주된 행위. 사법 행위라고 하는 거에 주된 거는 법의 판단이죠. 법 판단. 그리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행정부가 하는 주된 작용. 이거를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행정행위. 근데 여기는 그냥 법 집행 이걸로 해결될 게 아니에요. 이걸로 해결될 게 아닙니다. 이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법 집행인데요.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권력적 단독적으로 권력적 단독적인 법 집행 요거를 묶어서 행정행위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적 단독적이라는 의미는 상대방의 협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을 낼 때 국세청이 야, 돈 내 하면 내는 거지. 야, 돈 얼마 낼 수 있니? 올해는 좀 어렵다고? 그럼 내년에 다시 올게. 뭐 이렇게 안 하죠. 남자분들 이제 자꾸 남자분들 얘기해서 남자분 이게 제가 군대 얘기 자꾸 하는데 이 군대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그 징집하는 게 정말 전형적인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그냥 끌고 가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가지고 MT 가고 술 먹고 막 해롱에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편지 오더라고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들어와. 306 보충대로 들어와. 이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면 병무청장 저 본 적도 없거든요. 뭐 저한테 의사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신체 검사 오라 그래서 그 신체 검사 갔더니 그때 아직도 그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요. 이제 홀딱 벗겨놓고 이제 형광색 트렁크 팬티를 입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저기 그 노량진 옆에 대방동에서 그다음에 거기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가는 약간 제가 그래서 무슨 느낌 들었냐면은 내가 약간 그 하림 마니커에 있는 이제 생닭 같은 느낌이다. 약간 그런 게 들었어요. 컨베이어 벨트 따라서 얘 눈깔 다 달려 있나 팔다리 다 달려 있나 귀 잘 들리지 막 이제 이런 거 한 다음에 1등급 해가지고 이게 돼지에 더 조작 딱 찍어주는 거 이거 딱 주더라고요. 제가 몸이 이렇게 나약한데 1등급을 주다니. 하여튼간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때 되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의사를 물은 다음에 저랑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대로 대한민국 남성 중에서 신체 등급 3등급 이상이면은 이제 언제 군대로 불러라. 그래서 몇 년 해야 된다. 이게 법에 정해져 있고 병무청에서는 그냥 법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권력적 단독적으로 야 와라. 여기서는 이제 와라라고 의무를 부과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당연히 갔죠. 근데 제가 만약에 안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날짜 찍어준 날 플러스 3일까지 거기 안 나타나면은 징역이 3년이야, 징역이 3년이야, 징역. 그러니까 군대 갈래, 콩밥 먹을래, 그럼 가야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강제죠, 이런 게 전형적인 행정작용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뭐 이제 뭐 면허 취소 처분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전형적인 이제 행정 처분이 되겠고요. 이렇게 뭐 면허 취소도 있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 병역 처분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과세 처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행정행위. 그래서 헷갈리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헷갈리면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골라 잡아서 하나만 딱 생각하셔도 되고 이 행정행위는 내용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이 행정행위란 거는 의 공통점은 이렇게 돼요. 자, 행정청이 구체적 손으로 적으세요, 여러분들도. 사실에 대해 법 집행행위로 한 권력적 단독적인 공법적 행위.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문자 나갑니다. 이거 두 문자 조금 바꿨어요. 이제 청으로 갑니다. 행정청, 청구, 법권, 공, 이렇게 납니다. 자, 행정행위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청구, 법권, 공.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행정행위 뭐냐? 청구, 법권, 공. 바로바로 튀어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또 따져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이제 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여기서부터 이제 법학 개념들 조금 어려운 거 나오니까 잘 생각을 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요 행정청 조직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의 의사 결정은 대가리라고 불리는 장이 하는 거예요. 조직의 장 명의로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역 처분도 저한테 편지 보내는 거는 거기 구급 직원이 이렇게 타타타타 해서 만들었겠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집에 오는 편지에는 병무청장 써 있고 직인 딱 찍혀서 그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병무청장 명의의 문서가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뭐 회사를 가시든 공무원이 되셔서 어느 부서에 가시든 여러분이 최초 기한자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한하고 여러분 사인도 하겠죠. 그다음에 여러분 팀장님이 확인하고 사인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 여러분 뭐 기관장이 뭐 이제 사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문서는 기관장 명의의 문서, 최종 결재권자 명의의 문서가 돼요. 그래서 일반 회사에서도 중요한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서 같은 경우에는 최종 사인은 대표이사가 해요. 대표이사. 그래야 유효해지고 그 의사 표시는 대표이사가 한 의사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역 처분은 병무청장 명의로 하고 이 면허 취소 처분 같은 경우에는 누구 명의로 하는지 아세요? 개별 경찰관 명의로 하는 게 아니라 지방경찰청장 명의로요. 지방청장 명의로.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 행정청이란 걸 개념을 배워야 되는데 여기서는 뭘 아시면 되냐면은 행정 주체 그리고 행정기관 그리고 이 행정기관 안에 행정청 요런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디서부터 이야기가 출발되냐면요. 자, 권리, 의무의 주체 여기서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거 인문특강에서도 조금 다뤘던 주제인데 권리, 의무의 주체는 법에서는 인이라고 해요. 인. 근데 이 인은 법학에서 그냥 휴먼만 말하는 게 아니라 법학에서는 둘로 자연인과 법인. 자연적으로 권리 의무 자격을 취득한 자, 법으로 권리 의무 주체 자격을 부여한 자.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자연인은 우리 같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뭐 저는 제가 직접 어떤 행위를 하면은 법적 효과가 저한테 귀속되죠. 제가 은행 가서 돈 빌리면 나중에 그 돈을 제가 갚아야 되는 거고, 제가 만약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제가 권리 의무를 부담하게 되겠죠. 근데 이 법인, 요거 뭐 법인에 대한 설명은 인문특강에서 했으니까 그 다음 걸 지금 해보도록 합시다. 이 법인은 실제 우리 관념적으로만 생각으로만 만들어 놓은 주체이기 때문에 이 법인의 실제 물리적인 행위는 자연인이 대신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인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대표기관이 대신 행위하면 그 법적 효과는 법인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림으로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거든요. 자, 이렇게 법인은 네모 대가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대표이사가 있죠. 이지용 형님은 대표이사는 아니실 거예요. 대표이사 하면은 법적 책임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왕 회장들은 이 위에 있습니다. 뒤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자 대표이사 그러면 대표이사 이하 직원들이 막 있겠죠. 근데 대표이사가 의사 결정을 하고 뭔가 행위를 한다. 그러면은 그 법적 효과가 여기 귀속되는 거예요. 뭐 단순하게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삼성전자 핸드폰을 샀어요, 우리가. 그러면 돈을 주겠죠. 그러면 그 돈이 그 판매한 직원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표이사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라는 법인 주머니, 법인 계좌로 들어간다. 요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요 개념을. 그러니까 요 법인에서는 이제 법인과 대표기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국가로 연관을 한번 지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요 법인에 대응하는 게 행정 주체예요. 행정 주체는 국가와 공공단체.
단체가 있는데 이 공공단체 중에서 나중에 우리가 상세하게 배울 건데 이제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이것만 생각하세요. 지자체. 자, 행정주체는 국가 공공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행정주체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게 행정청이에요. 행정 청. 요 행정청이 대표기관에 대응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있으면은 이 대표기관이 있고 각종의 보조기관, 보좌기관들이 막 있어요. 근데 쉽게 생각해서 행, 그 대가리, 대가리가 행정청이다. 기관장이 행정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행정청은 대표이사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에 이제 구급 딱 들어가서 뭐 입직을 한다라고 하면 행정청 시켜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시켜주죠. 나라 말아먹을 일 있어요? 유치원도 아니고 뭐 유치원도 안 그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저 밑에 톱니바퀴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다 짜짜짜짜짜 해가지고 라인 잘 잡고 이제 능력 잘 타고 그래서 행정청까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행정청은 기관장, 대표이사 같은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기관이 하나예요. 대표이사 하나. 물론 뭐 공동 대표이사 할 수도 있지만, 근데 대한민국 같은 거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권한을 이래저래 나눠가지고 각 영역의 대표이사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내국세 징수 뭐 부과 관련 권한은 국세청이랑 관청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국세청의 수많은 직원들 중에서도 국세청장이라는 그 자리에다가 이제 대표이사 같이 그 대한민국의 국세 행정 의사 결정과 표시를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생각하세요. 그 자리, 국세청장이라는 자리, 거기가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행정청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판례 중에 뭐가 있냐면 저게 있어요. 그 경찰관 순경이 자기 명의로 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거 보고서 이씨 뭐야 그래서 바로 소송 제기하는데 법원에서 야 무효다. 이건 뭐 행정이고 뭣도 아니고 무효다. 그래서 왜? 행정청이 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국가 의사 결정 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행정청 이거 처음부터 잘 엄청 나와요. 법원에서 여기 행정법이고 어디고 엄청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구체적 사실에 대해 이렇게 있죠. 구체적 사실이란 거는 이거 특정한 사실관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한 사실관계. 특정한 사실관계.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지 않고 말로 하는 거라도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끼적끼적 적으세요. 우리 필기 요원분도 이렇게 끼적끼적 좀 적어주세요. 지금 같이 듣고 계실 텐데. 자,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적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군대면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별이 남성이고 그리고 일정한 연령과 이제 일정한 그 신체 등급이 충족됐다는 딱 그 구체적 사실관계에 부과하는 거죠. 그리고 면허 취소 처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저는 음주운전 안 합니다만 이제 음주운전을 하고서 만약 걸려가지고 이제 그 강남 경찰서장이 이제 저를 적발했다. 강남 경찰서에서 적발당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저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장지혁이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강남대로 뭐 어디서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몇 이상으로 이렇게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처분을 한다. 뭔지 알겠죠? 그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법 집행행위로 법 집행행위로 하는 이건 되게 쉬워요. 행정청이 하는 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행정청에 하는 행정행위는 법이 있고 그 법을 집행하는 행위로 하는 거예요. 면허 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을 집행하는 거죠. 그리고 병역 처분은 병역법 집행하는 거겠죠. 세금 부과는 과세 처분은 뭐 각종의 세법 집행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자 권력적, 단독적. 잘 보세요. 권력적 단독적은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고 협의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게 아닙니다. 뭐 군대 올래? 안 오면 말고 내년에 와. 이게 아니라 야, 와. 안 오면 콩밥. 이제 이렇게 의무를 콱 부과해 버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공법적 행위야. 공법적 행위. 공법적 행위. 공법적 행위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공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법적 행위. 근데 이런 것도 우리 저 인문특강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공법은 이제 사법과 대응됩니다. 사법. 그래서 요 사법은 개인 간을 규율하는 법이고 공법은 단순하게 분류를 하자면은 그 법률 관계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 등인 경우에 그때는 공법으로 분류하면 얼추 맞습니다. 이거 분류하는 방법은 우리 책에 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법적 행위로 그러면 이제 공법에 근거한 행위다. 사법에 근거한 민법에 근거한 행위 말고 그다음에 이제 법적 행위 볼 건데요. 이 법적 행위는 이제 자, 권리, 의무의 변동 일으키는 행위. 변동이라고 하면 이런 것도 인문특강에 계속 나옵니다.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발생, 변경, 소멸. 이걸 변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행정행위라고 하면은 상대방의 권리 의무를 변동시켜야 돼요. 제가 병역 처분을 받으면 몇 월 며칠까지 군대 가야 되는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은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운전을 못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운전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의무로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과세 처분 받으면 역시 또 돈 내야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권리, 의무가 그 행위로 인해서 직접 변경된다.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행정부에서 하는 작용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요 앞에 이제 요즘 이제 비 와서 한번 그 밑에 있는 하수도에 있는 똥물 다 범람한다면 지금 길 굉장히 더럽잖아요. 여러분 위생에 신경 쓰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여기 무슨 구청이 좋을까요? 동작구청에서 이제 쭉 물 청소를 쭉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바닥에 물을 싹 쏘면은 누구 권리 의무에 영향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냥 도로 깨끗해지고 말잖아요. 그런 건 사실행위예요. 근데 동작구청장이 여러분이 뭐 길에다 담배 꽁초 버리다 걸렸다. 그래서 과태료 5만 원 내라라고 하면서 통지서를 보내는 순간 여러분은 내야 되잖아요. 이거 안 내면은 나중에 그거 막 쌓이면 이제 그 강제 집행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의무죠. 그래서 이 행정행위는 법적 행위다. 이런 것도 연관지어 보세요. 자, 이렇듯 지금까지 정리했던 것처럼 요 우리가 행정행위란 걸 공부를 했어요. 행정행위. 요게 행정부가 하는 가장 전형적인 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자, 행정작용 중에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이제 행정입법이란 게 있어요. 행정부도 법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법은 원칙적으로 아까 그림에서 보셨죠? 국민을 구속하는 법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국회의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만들어야지 뭐 예전 왕의 권한이 쪼그라들어서 남은 행정부에서 법을 막 만들어 버리면은 결국 예전 왕이 통치하던 시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행정 입법은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면 안 되고 통제를 해야 돼요. 통제를 찍어 눌러야 돼요, 이거. 그래서 자, 이 법은 애초에 국회가 만들어야 돼요. 국회가. 근데 요 국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국회의원은 300명 있습니다. 300명. 300명이면 뭐 그렇게 많지도 않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사실 이 민주주의 시대에서 국회의원은 인기 투표예요. 각 분야의 전문가를 뽑는다라는 게 처음에 사상이었지만 결국은 투표로 선출하다 보니까 인기 투표. TV에 많이 나오고 어그로 많이 끌고 이제 뭐 얼굴이 잘생겼다든가 이쁘다든가 뭐 키가 크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스펙이 화려하다든가 막 그런 걸로 사람들이 뽑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00명 인원도 적은 데다가 전문성도 그렇게 많지 않은 국회의원들로는 복잡다기한 현대 사회를 제대로 규율할 수 있는 법을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 말고 이 정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정부. 행정부는 몇 명인지 아세요? 구성원이
한번 맞춰보세요. 행정부 구성원 몇 명일 것 같아요? 저 잠깐 물 좀 가져올게. 한번 맞춰보세요. 어유 잘 아시네.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100만 명. 100만 대군. 예, 100만 대군.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김정은님 디테일하네. 디테일하네. 10만 명. 10만 명도 되게 많죠. 근데 100만 명이라니까요. 100만이 넘어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 줄인다고 막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또 갑자기 슬픈 얘기를 제가 해버렸네요. 어쨌든 자 100만이 넘고요. 그리고 이게 각 분야별로 전문성도 훨씬 더 국회보다 나아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원자력 관련한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산업자원부에서 관련 거 담당한 관련 내용 담당하고 그쪽에 막 학위도 있는 그런 뭐 한 2급 공무원 국회의원보다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알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뭐 급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오래 일했으면 훨씬 더 잘 알겠죠. 급이 사실 뭐 그게 완전 결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 대표자인 국회가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상을 버리진 않으면서 그러면서 요 정부의 요 백만 대군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행정 입법이란 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행정 입법을 활용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자 헌법이 제일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 요거 국회가 만든다. 이 그림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그 법률 밑단위에 이제 명령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행정입법은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자치법규. 요것도 행정입법이라고 할 수 있죠. 국회가 제정하는 거 요거 법률도 아니고요. 그래서 요 명령,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이다. 대통령령 단독으로는 국민의 권리 의무를 좌지우지하는 내용을 입법할 수가 없어요. 하려면은 법률에서 관련된 최소 내용 정한 다음에 야 나머지 네가 정해라라고 위임, 즉 판을 깔아주면 힘을 실어주면 콘센트를 꼽아주면 그때 비로소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율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힘을 활용은 하되 국민의 대표자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거.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시스템인 거죠.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요 대통령령 뭐 총리령 부령 앞으로 이런 거 많이 공부할 거예요. 뭐 시행령, 시행 규칙 이런 거 많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제가 중요한 그림 하나 그려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앞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국가 작용이요. 국가 작용이 불특정, 특정. 그다음에 사람, 사건. 그래서 국가작용이 사람 측면에서 이제 뭐 국가작용이든 사실 어디든 쓸 수 있는 건데 사람이 불특정이면은 이거 일반적이라고 표현해. 일반적. 그리고 사람이 특정돼 있으면은 개별적. 그리고 사건은 시간과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시간 장소가 불특정이면은 추상적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게 특정이면은 구체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국가 작용 중에서 일반적 추상적 성질이 있는 거를 법령이라고 해요. 법령, 입법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개별적 구체적 성격이 있는 걸 요거를 처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분. 요거 처분. 근데 요 처분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두 가지. 그거를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지금 여기다도 써드릴게요. 자, 앞으로 나오는 이제 처분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국가 작용 중에 개별적, 구체적 성질이 있는 것.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등장할 건데 국가 작용 중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 그래서 요거 두 개 분류가 맥락상으로 분류해야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이거 언급할 때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 요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게 100% 있는 건 아니에요. 100%.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걸 잘 안 가르쳐줘요. 이런 걸. 자, 이제 또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그 이외에는 이제 자, 그 외의 행정작용.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정행위도 받고 행정입법 받죠. 이제 그 외에는 뭐 공법상 계약이라든가 뭐 행정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행정상 행정계획 그리고 행정상 사실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격가지로 이렇게 쭉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또 중요한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나중에 여러분이 요 개관을 보시면은 와, 엄청 중요한 거 여기서 다 했구나. 나중에 느끼실 거예요. 그림을 크게 그려야지. 행정작용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코어에 행정행위가 있는 거예요. 행정작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행정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곁가지에 뭐 행정, 입법, 행정, 계획. 이거 행정계약이라고는 안 해요. 공법상 계약. 그리고 행정상 사실행위. 뭐 기타 여타의 것들이 막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처분. 처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요렇게 돼요. 요렇게.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또또또또또또또또또. 그래서 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 이러면은 행정행위 플러스 알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분 행정행위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나머지 세세한 것들은 우리 나중에 또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행정작용 공부하면은 이제 행정작용 공부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행정 절차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행정 절차. 요거는 뭐 제가 인문특강 때 보면은 그 과태료 부과 당한 거 그거 기억하시죠? 과태료 저한테 부과하고 이의 신청 기간으로 60일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본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이제 60일 동안 아니 과태료 부과하고 나서 60일 동안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주고 저한테 본 부과 처분하기 전에 걔네가 2주 정도 기간을 주기는 줬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으니까 그건 제 차가 이제 제 바운더리 내에 있지 않아서 제 자동차 앞에 딱지가 붙어 있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 기간을 누리지 못했지만 걔네가 기간을 주긴 줬어요. 이렇게 행정 작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권리 구제 여지 기회를 이렇게 줌으로써 상대방의 권리 침해도 좀 더 줄이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상대방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저도 과태료 부과는 받았지만 제 돈을 국가 측에다가 인천 서구청에다가 뜯기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이제 돈 안 주고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권리 구제를 받은 거죠. 만약에 제가 돈을 주고 나서 나중에 그거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게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딱 생각해봐도 돈 주고 나면 이거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만약에 그리고 제가 뭐 그 주차 과태료에 뭐 5만 원, 10만 원이겠지만 그거 곱하기 해보세요. 5천만 원, 1억 해보세요. 당장 1억이 어딨어. 뭐 당장 막 5천만 원 막 그거 내고 나서 막 여기저기서 막 카드론 땡겨 쓰면서 급한 불 맞고 그러다 보면 정신 차려보면 승소했는데 파산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절차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전적 구제 절차. 그래서 사전적 구제 절차.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 행정 절차에서 행정 절차법이란 걸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뭐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요걸 공부하게 될 겁니다. 대표적인 게 강제징수 생각하시면 쉬운데 세금을 부과해요. 근데 상대방이 세금 안 내고 버텨. 우리 같은 순하고 착한 사람들이야 부과받으면 벌벌 떨면서 바로 갖다 내지만 이제 깡센 사람들이나 내일이 없는 사람들은 안 낸다고요. 아, 뭐 몰라. 그러면 이제 가서 뜯어야죠. 뜯어야죠. 개인 간에는 사력구제 금지예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행정부에는 우월성을 인정해줘서 사력구제가 자력구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이 그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서울시에서 부과한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 여러분 TV에서 가끔 보셨을 텐데 38 세금 기동팀 뭐 이런 거 가끔 나가면 아주 재밌어요. 거기 가면 이제 세금을 한 20억, 30억, 뭐 한 100억 이렇게 체납을 해요. 시원한 사람들 많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본 거는 하이패스 있잖아요. 하이패스 그거 이제 띡 지나가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천 원, 뭐 많게는 한 뭐 한 2만 원 이렇게 딱 자동으로 찍히잖아요. 우리 뭐 그냥 당연히 그냥 내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안 내고 다니는 사람 중에 1등이 위반이 4천 번 위반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냥 그 하이패스 그거를 그냥 즐기는 거야. 그냥 뚱 하면은 거기 막 윙윙윙 울리거든요.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한번 해봤거든요. 그게 예전 거는 그 배터리식이었는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휘용휘용 해가지고 엄청 막 핸들하다 우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나중에 집으로 와요. 돈 내 하고 그럼 바로 내면 이제 끝나죠. 근데 그 사람은 이거를 4천 번을 그냥 즐긴 거죠. 쭉 가면서 야 하면서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간 일단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뭐 저기 서울 뭐 하여튼 그런 거 많아요.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그럼 이제 38 세금 기동팀이 집에 갑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돈 없어서 세금 한 푼도 못 낸다라고 했는데 일단 GBC 뭐 청담동 뭐 논현동 막 이런 데야 막그 삼성동 이런 데 그리고 일단 집 들어가면 약간 그 기생충 저택의 느낌이 나죠. 그래서 딱 집에 문 닫고 들어간다. 문 닫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열어주세요 해서 이제 간다라고 하면 저희 돈 없다고 점심도 못 먹었다고. 근데 그 기동대 아저씨들은 또 이제 그 쌓인 노하우가 있죠. 그래서 다 하는 데 있어요. 다 뭐 소파 딱 뒤집어서 딱 까고 안방 가서 이불 다 꺼내면 거기 이거 금고 있고 그럼 빨리 여시라고. 번호 기억 안 나요. 그럼 뭐 딴 거 할 거니까 빨리 하라고. 그러면 열어요. 열면은 금붙이 시계 뭐 롤렉스 그런 거는 아주 귀여워. 롤렉스 금짝 시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액세서리구나. 뭐 이 정도로 보일 정도로 막 돈이 막 다 쟁여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여기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인 거죠. 과세처분 쌩까면 그러면 직접 이렇게 뜯으러 간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강제 징수라든가 그리고 뭐 건물 철거 명령했는데 얘가 철거 안 하고 개기네 그러면은 내가 대신 철거해 줄게 대집행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쪽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 과태료, 형벌 이런 것도 이쪽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구제를 하는 건데 이 행정구제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로 손해전보가 있고요. 행정쟁송이 있습니다. 손해전보는 손해에 대해서 돈으로 기본적으로 돈으로 메꿔주는 절차인데 이제 여기는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요것도 각각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공부하겠지만 지금은 요 감을 잡아주세요. 요거는 위법한 국가작용, 요거는 적법한 국가작용.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뭐 범인을 검거한다고 총을 쐈는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지나가다가 총 다리에 빵 맞았다. 라고 하면 이제 경찰이 조준 잘못해서 내 다리에 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이 이제 잘못해서 총을 난사해서 나 다치게 했으니까 잘못했죠, 국가가. 국가 잘못했으면 손해배상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실보상은 뭐 어떤 거냐면 제가 시골에 땅이 있는데 근데 그 땅 위에
뭐 KTX 만든다고 이제 내 땅을 국가가 쓴대요. 쓴대. 가져간대. 다 법 만들어 갖고 다 하는 거니까 다 적법한 거예요. 근데 나는 KTX 만들면서 딴 국민들은 다 혜택 보는데 물론 나도 KTX 타면 혜택은 보겠지만 내 땅을 뺏기잖아요. 요런 적법하지만 나한테만 특별히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라고 해줍니다. 요것도 요거 엄청 어려운데 제가 이것도 또 쉽게 싹 해결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랑 같이 많이 풀어보면 됩니다. 뭐 경계이론, 분리이론 막 신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막 짜릿한 것들. 그거 같이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행정쟁송에는 행정 소송과 행정 심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요 행정 소송 관련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언제 좀 쉬었다가. 자, 요거를 우리가 이어서 할 거고, 요번에는 별일 없으니까 1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시 16분부터. 좋습니다. 자, 쉬었다가 오세요. 쉬었다 오세요. 저는 잠깐